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최희정입니다. 안 그래도 잠이 잘 오는데 통잠 매트리스까지 나오는데 오늘의 주제가 내 사업의 미래를 예측하라.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6개월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상상이 가세요? 지금 제가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라고 그러니까 두 갈래길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느낌이 오는 분도 있어. 느낌이. 그죠? 느낌이 옵니다. 내가 1년 후에 3년 후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느낌이 오는 분도 있고, 느껴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느낌이 없는 분이 있어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 사업이 꿈꾸는 사업이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 꿈을 찾는 거예요. 내 꿈이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 꿈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만나셨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만났는데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고 있었던 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한 몇 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애터미에 오셨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했어.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해. 이게 먼저일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게 먼저일까요? 꿈을 찾는 게 먼저예요. 내 꿈이 없는데 무슨 사업 설명을 하고 내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냐 이거죠. 그래서 내 꿈을 찾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의 방법을 잘 따라서 한다면, 애터미 성공자들이 말하는 이 방법을 잘 따라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시간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평생 일을 하고 평생 노동을 해도 만들지 못했던 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에서 성공의 방법대로 따라 한다면 여러분들 6개월 있으면요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빅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늦어도 1년이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서 2년 안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토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지나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7년, 10년이 되면 애터미 최고 직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할 수가 있어요. 은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대로요? 성공한 자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내 사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상태로 1년, 2년, 3년 지나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해 보시기 바라고,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사업으로 애터미를 인식하셨어요? 네.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사업이다. 10억 프로모션의 주인공이 나다. 앞으로 회장님이 수도 없이 쏟아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애터미 최고 직급자 임페리얼 마스터가 수도 없이 쏟아질 거래요. 지금 내가 10억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내 말이 끝나기 전에 어떤 분이 소리 펑쩍 막 들어요.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꿈을 찾으셔야 됩니다. 꿈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걸 찾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돼. 뭘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취미처럼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처럼 진행을 합니다. 이게 큰 사업인 거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정말 큰 사업인데 취미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출근해서 그냥 사업 설명하라니까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기도 하다가 제품 전달하기도 하다가 자기 일 보기도 하다가 취미처럼 진행하시는 분은 취미처럼 진행한 만큼만 자기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큰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사업처럼 진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난 내가 여러분들 그 전에는
정말 삭막한 현실이었어요. 이 삭막한 세상에 왜요? 깝깝하잖아요. 답이 없잖아. 답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았는데 평생 내가 일을 하고 살아도 해답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네, 답을 찾았죠. 내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확신. 개맛을 알아? 개맛. 여러분 개맛. 아 제가 킨텍스에서 세미나를 끝나고 어디를 갔습니다.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요. 네, 누가 뭐 맛있는 집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큰 냄비에 불을 켜놓고 이렇게 새우가 대하가 이따만한 대하가 얼마나 크냐면 박정기사님만 한 것 같아. 대하가 큰 전골 냄비에 담겨 있는데 아주 굵은 소금이 있죠. 굵은 소금, 왕소금이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대하가 막 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불을 폈는데요. 대하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어요. 네. 살아있는 새우를 생새우를 집어 넣은 거예요. 얘가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막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났어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좀 잔인하죠. 살아있는 걸.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빨갛게 나중에 익고 나니까 그걸 까서 먹는데 맛이 어떨까요? 달아요. 달아요. 껍질이 얼마나 이 살 탱글탱글 단단하죠? 달아.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거를 잡았잖아. 눈이 이따만한 게 두 개가 딱 쳐다보고 있어요. 대하가 얼마나 눈도 큰지. 네.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 개맛은 아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최고를 느꼈을 때, 맛봤을 때 그거를 알면 한번 먹어본 사람이 또 먹으러 갈까요? 가요. 정말 강렬한 비전이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길 만큼 강렬한 비전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라면, 그거를 먹기 위해서라면 차를 타고 가겠다. 내가 애터미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라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이 팍팍한 삶, 내 자식과 내 부모를 모시고 내가 살아도 정말 깝깝하고 답이 없고 아픈 노모를 모셔야 되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삶에서 진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남아있는 사람의 어떤 이런 비참함,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야 돼. 가슴이 떨려야 돼. 막 그 새우를 먹으러 갈 생각에 빨리 말해. 가슴이 떨려야 되는 것처럼 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그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본 거예요. 1년 후에다. 3년 후에다. 3년이 되고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만 해도 막 상상만 해도 두 갈래라니까요. 입이 쫙 벌어질 사람이 있고 답이 없어도 깝깝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강렬한 비전을 봤을 때 어떻게 출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미나를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만 빼놓고 다 성공할까봐 궁금하고 불안해갖고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냐고. 저는 하루 집에 있으라면 병 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우울증 걸린대요. 우울증.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냐고. 이 강렬한 비전을 보고 나만 빼고 이 사람만 다 성공할 것 같아서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냐고요. 이 빗길을 뚫고 지하철 9호선이 파업을 한다고 해도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엄청 막혔죠 차가. 막 화정에서 뭐 원당에서 막 1시간씩 차가 막혔대. 지하철 9호선이 파업했거든요. 파업.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여러분 간단하고 심플해요.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쉬운 마케팅 보셨어요? 네. 나를 기준으로 좌우에 그물 짜는 거예요. 그냥 나를 중심으로 놓고 내 좌측과 우측에 그물을 짜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던 스폰서가 하던 내 파트너가 하던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다 내 거잖아요. 그냥 누가 하던 간에 내가 짜던 그물을 스폰서가 짜든 파트너가 짜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이 쇼핑몰을 이용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한 거라니까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네?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나보다 그물을 짜다 보면 좌우 그물을 짜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선수, 우리가 슈퍼 온팽이라고 얘기하죠. 온팽이가 나와가지고 내 사업을 한 방에 끝내주던 1,000원을 받은 사람이죠. 네. 아니면 나보다 훨씬 못한 반탱이들이 다 우르르르 모여가지고 집단 지성을 이루든 관계가 없어요. 때가 되면 난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니까요.
종착역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좌우가 포인트가 안 맞은다고 성질을 낼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대실적은 이따만큼 큰데 소실적이 약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일을 못해. 대실적이 이따만큼 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가 안 만들었으니까 이따만큼 크지. 누군가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좌우 포인트가 좀 안 맞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결국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누가 나와요, 내 밑에? 함께 할 사람이 나오잖아요. 결국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의 시스템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회사의 이 글로벌 비전, 중국 시장이 열리고, 중국 시장이 3개가 다 열리잖아요, 3개가. 그리고 뭐예요? 제품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아자물까지 나온대지. 그러면 내 그물이 빨리 짜질까요? 늦게 짜질까요? 빨리 짜요. 그물을 짜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치지만 않고 짜고 있으면 돼. 그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고 내가 바늘만 쥐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함께 짜는 일이죠. 함께 짜는 일. 결국 종착역을 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박한 길이 아니고 박한 가격.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거는 다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그물 짜는 일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혼자 평생 짜야 된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좌우에 함께 짜주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파트너와 함께 짜는데 결국 나는 함께 짤 파트너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고 계시나요? 네,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하는 사람한테 내가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는요 이게 좌우 맞춰먹는 일이 아니에요. 크게 보고 가는 거죠. 그물을 크게 짜고 가는데 큰 고기를 잡고 내가 평생 한 번 낚아가지고 영원히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건데 이게 그물 짜는 일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진정한 성공이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진정한 성공이 뭐예요? 조직과 함께 돈 버는 거예요. 조직과 함께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팀플레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업을 내가 멤버가 없이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나와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그물을 짜는 거예요. 이 멤버십을 통해서 팀플레이가 이루어져야지 나 혼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초대하셔야 돼요. 초대. 이거는요. 초대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열심히 초대하고 초대한 사람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요. 내가 왔어, 내가 아이템에 왔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사업을 시작하겠죠. 열심히 하면서 파트너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혜정 최고직급자 임페리얼 마스터께서 그 사이에 리크루팅 안 했겠어요? 근데 다 리크루팅한 사람이 정착이 되지 않고 떠나고 결국 1년 6개월 만에 첫 파트너가 나왔다 했어요. 자기 밑에 첫 사업자. 그 파트너를 찾아내는 일을 하니까 내가 혼자 하다가 내 팀이 생기는 거잖아요. 팀원이 하나 생겼어. 팀원이. 이 팀원과 함께 계속 같이 뭐를 해요? 팀원과 함께 뭐를 해요? 워크. 일을 하니까 팀워크를 이뤄서 일을 하니까 결국 뭐가 나와요? 조직이 나오죠. 조직을 통해서 팀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팀플레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직을 통해서 팀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큰 사업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플레이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리더가 있습니다.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팀플레이를 하는 그 중심에 항상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리더의 마인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업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오답이 나옵니다. 오답. 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중간에 자꾸 답이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났어요. 그러면 관심이 생겼죠. 관심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관심의 단계를 지나서 비전을 확실히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환경.
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환경. 근데 이 환경 속에서 너무 중요한데 이 항상 우리 일은요 뭘로 이루어져요? 뭘로? 아까 제가 뭘 짠다고 했어요? 그물 짠다고 했죠? 네트를 짜는 거예요. 그물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물을 짤 때 여기 그물 짜는 일이죠. 일. 이 일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물을 짜는 일이잖아요. 이 일 속에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봤는데 이 비전을 확실히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일에 대한 비전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비전도 있죠? 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비전 속에는 이 일과 사람 속에 또 뭐 또 있어요? 스트레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데 결국 별거 아닌 일로 이 사업을 못하는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팀원 중에 또 여러분들 파트너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이거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 떠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일 속에서 이 사람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하는데 이 성공으로 가는 이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다. 내가 큰 적이다. 이 팀 플레이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리더라고 하는 내가 리더가 결국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중간 리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내가 리더가 됐으면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이겨내야 됩니다. 왜? 왜 이겨내야 돼? 왜?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이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아닌 다른 일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개맛을 조금 보셨어. 그래서 절대 다른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애터미에서 다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스폰서 꼴, 파트너 꼴, 내 꼴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누구한테 찾으라고 했어요? 답을? 나한테. 유답. 모든 답은 나한테 들어있다. 그런데 제일 모든 꼴 중에 가장 큰 별꼴이 누구 꼴이라고요? 내 꼴.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서 떠나는 게 90%가 넘어요. 90%. 100%죠. 내가 나를 못 이긴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요. 일 속에서 사람 속에서 스트레스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 꿈이 엄청나게 크다면 그 스트레스가 커요? 작아요? 개맛을 못 봤기 때문에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지고 지루한 거지 그 확실한 개맛을 봤으면요. 그렇게 꿀처럼 단 그거를 맛보기 위해서 그 길이 안 멀다니까요. 애터미의 꿈이 어마어마한데 내 인생을 완전히 끝내줄 수 있는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걸 견디지 못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미움을 좀 버려버리세요. 미움을 버리세요. 병 생깁니다. 병 생겨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미운 이 짐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왜 이렇게 미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를 성공시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나 성공시켜줄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물을 짜는데 여러분들 그물을 짜잖아요. 그물을 짜는데 이 사람이 나를 성공시켜줄 사람이 아니야. 나를 너무너무 애를 먹이고 있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이 없애면 안 된다니까요. 그물에 코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코 빠지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을 하고 떠나야 된다니까 떠나도. 여러분들 이 꼴을 그냥 보고 이거를 징검다리를 건너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돼. 여기서 찾으면 돼. 이 사람과 미워서 못 보지 말고 떠나보내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타고 내려와서 뎁스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물코를 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좀 없애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비전을 못 본 거예요. 애터미 비전을 못 본 겁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꼴배기 싫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맨날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하잖아. 꼴배기 싫어서 못 살겠다. 빨리 얘기해보세요. 꼴배기 싫어서 못 살겠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한 그루 고목나무도요
한 그루 어떤 나무도 고목나무 소리를 들으려면요. 그 막 고든 가지가 다 부러지고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돼요. 그 속이 썩어서 가지들이 다 부러지고 세월을 견뎠을 때 고목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목나무가 되고 싶은데 내 속이 썩기를 바라지 않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하버드대에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행복 조건 7가지.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7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번째, 7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었대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이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 조건 마지막 7번째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하면서 얼마나 인간관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즐기면서 한번 이겨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즐겨보세요. 저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나 잘못도 안 했는데 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같이 미워도 해봤고 말도 안 해봤고 다 해봤지만요. 결국 제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천사가 되더라고요. 천사가. 이게 사람 사이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고 못 봐주니까 싸움이 되는 거고 결국 그런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을 저렇게 왜 아침에 이 중요한 월요일날 떠들까요? 성공으로 가는 이 엄청난 일을 제가 왜 이걸 떠들까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떠난다니까. 이것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해서 한 그루 커다란 정말 거대한 고목나무가 되실래요? 아니면 비바람에도 핵당했다 꺾어지는 그런 나무가 되실래요? 고목나무가 되실래요? 그러면 고든 가지도 다 부러지고 여러분들 이것저것에 다 부딪히고 해가지고 가지도 부러지고 속이 썩어야 돼요. 썩기를 각오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숱한 좌절과 어떻게 보면은 그 막 절망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몇 년 안에 성공하실래요? 몇 년 안에? 3년. 3년 안에. 네. 아마 영원히 은퇴하는 데가 5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네. 앞으로 3년이면 이제 뭐 다 끝나고 영원히 은퇴하는 데까지는 5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영원히 은퇴하는 걸 뭘 얘기하냐? 그 누가 밑에서 나를 찾지 않아도 돼. 우리 세트장님 너무 찾지 마세요. 도망갈까봐 겁나. 네? 소실적도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한순간에 세트처에서 나갈까봐 겁나. 네? 너무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세트장님도 이제서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계속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꿈자리가 사나워 밤에 짐 싸서 이사 갔을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웬만한 거는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받아들여요. 수용 못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네? 그쵸? 그래서 숱한 이런 반복된 이런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를 거치고 나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위기가 왔을 때 이 마음 단속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피아노 조율을 안 하면 소리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피아노 그 조율사? 네, 맞추는 조율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맞춰서 이게 맞지 않으면 소리가 삑사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하는 그 전문가들이 우리가 볼 땐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원하는 그 좋은 음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평정심을 찾지 않고 내 마음에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작은 것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삑사리가 나. 싸우지 않을 일에 싸움이 나고 보세요. 테이블이 저희 센터 테이블도 30개쯤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테이블에는 숱하게 큰 소리가 나는 테이블이 있고 어떤 테이블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조용한 테이블이 있고 그죠? 일로서 시끄러워야 돼. 일로서 이렇게 싸우는 일로 시끄러우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정말 사소한 걸로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떠난다고요? 내가 나를 못 이겨서 떠나는데 회복이라는 게 있죠. 회복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암 환자가 이미 말기가 넘어서면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초기에 발견을 하고 어느 정도 그걸 고칠 수 있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넘어지면 이제 의사가 손을 써도 안 돼. 이 사람 사이 관계도요. 어느 정도 이게 좀 시간이 이렇게 너무 늦지 않아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너무 늦으면 회복이 안 되는 또 시기가 와요. 그럼 뻘쭘해서 어디 하지도 못해.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그냥 뭐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밤일이 잘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둘이 암호를 정했대. 암호를. 암호가 뭐였냐면 세탁감이 있다. 세탁감이 있다 하면 만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네. 근데 이 남편이 참 이제 있다 보니 하루 이틀 3일 날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존심상 말은 안 되고 그 아들을 시켰습니다. 철이야, 엄마한테 가서 세탁감이 있다고 해라. 철이가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아빠 세탁감이 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해라.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세탁기가 고장났대요. 그랬더니 끙끙 하다가 또 며칠 지났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 아빠가. 그래서 아들아, 세탁감이 넘친다고 해라. 엄마, 아빠가 세탁감이 넘친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못 고쳤다고 해라. 풀리질 않은 거야, 이게. 풀리질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며칠 지났는데 이 이제 부인이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한 것 같은 거야. 이게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철이를 불렀어요. 얘야, 아빠한테 가서 세탁기를 고쳤다고 그래라. 철이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세탁기를 고쳤대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빠졌다고 그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이미 끝났어. 게임이 끝났어. 여러분들 파트너와 여러분들 스폰서 간에 그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기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을 넘기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모든 게 부정적이 됩니다. 저희 어떤 그 파트너 중에 한 분은요, 꼭 고객을 초대를 되게 잘해요. 초대를 잘해서 잘 모시고 옵니다. 근데 항상 모시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걔는 안 돼. 걔는 이 일 안 할 거야. 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걔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답을 다 내리고 와. 나 왜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스폰서가 답답해 미칠라 그래. 데리고 오면서 꼭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상한 일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의 맥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업의 기본은 소비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나가서 열심히 팔으려고 그래. 파는 사업이 아니죠. 열심히 팔으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안 써, 이거를. 정작 나는 이 제품을 안 써. 근데 소비자한테 엄청 팔으려고 애를 써. 그러면 내가 무슨 돈이 들어오길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를 통해서 좌우로 그물을 촘촘히 짜면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내가 애용을 하다 보면 이게 나가서 막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소비자 그룹을 찾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렇게 생필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애용하지 않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애용만 하면 저절로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얘기하죠. 자세 좋은 파트너. 자세 좋은 파트너가 어떤 파트너예요? 자세 좋은 파트너 정의를 내려볼 거예요. 우리가 사업할 때 자세 좋은 파트너라고 얘기를 그러죠. 태도가 전부다. 태도 좋은 파트너가 일하자. 어떤 파트너가 태도가 좋은 파트너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 출근 잘하는 파트너, 세미나 잘 듣는 파트너가 자세가 좋은 파트너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네? 저 스탠드바에 가면 기본이죠, 기본. 맥주 3병에 말을 하잖아. 오징어 하나.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출근과 세미나는 그냥 기본이라니까요. 사업을 한다고 치면. 근데 자세 좋은 파트너가 뭐냐고요. 출근과 세미나를 잘 듣는 건가요? 아니에요. 결과를 내는 파트너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는 척만 하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나 지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좀 계셔요. 어떤 분들이 출근을 자기는 100% 잘하고 있으니까 세미나는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자기는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 특히 직급자가 되신 분들, 승급하신 분들 있죠. 승급을 해서 판매사가 됐고 팀장이 됐어. 그런데 자기는 팀장도 됐고 승급했으니까 그냥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공인가요? 뭐가 주고 뭐가 분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큰일 났다. 여기 큰일 난 사람들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의
어떤 분의 들어가 보면 전산에 들어가 보면 보름 기간 PV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아니고 팀 전체가. 큰일이죠? 네. 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이 출근 한 번도 안 빠져요.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져요. 제일 먼저 세미나 참석해요. 그런데 매출은 전혀 안 떠. 팀 전체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 이 자세 좋은 파트너 아니에요. 결과를 내는 파트너지. 그건 내가 애용도 안 하고 있고 내가 전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또 어떤 분을 봤는데 돼지를 키우는 파트너가 있어요. 돼지를 키우는 직급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스폰서가 자기 밑에 파트너들을 돼지로 키우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성공하고 싶어서 조민선 센터장님을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든든한 거죠. 불안하지 않은 거죠. 항상 세미나에 참석하고 항상 출근을 같이 하고 항상 소통해내는 반경 내에 있으면서 제품을 전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껌딱지처럼 붙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붙어있어요. 스폰서 화장실 쫓아가고 밥 먹는 데 쫓아가고 오만 데를 쫓아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껌딱지처럼 붙어있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폰서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스폰서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소통이 되고 있는 그런 반경 안에서 열심히 제품 전달하고 리크루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을. 그랬을 때 저 사람은 항상 내가 가는 곳에 언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든든한 거죠. 그만둘 사람이 아니고 헷가닥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 안에서 나와 함께 움직이는 성공의 길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껌딱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붙어가지고 스폰서 비유 맞추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또 스폰서는 그 사람한테 막 사람을 붙여줘. 그 사람 우측에 막 붙여줘. 큰일 나는 행동들을 합니다. 큰일 나는 행동들을. 나중에 여러분들 사업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모든 게 여러분들 일이 다 될 거예요. 내가 이 중심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지냐 보시라고. 생각 없이 나로부터 단 두 줄이라고 그랬죠. 나로부터 단 두 줄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한테 몇 명씩 이제 나의 파트너들이 생겼어. 그런데 이 파트너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시스템을 타면서 그냥 각자 리크루팅하고 뭐 동행도 가죠. 각자 제품 전달하면서 열심히 각자 일을 하면서 항상 아침 출근, 항상 세미나 참석, 스폰서와 미팅, 소통 이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든지 뭐 어떻게 보면 아부라고 해야 되나? 스폰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만 계속 이렇게 붙어만 있는 그런 거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스폰서는 자기 편 내 편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이 사람 옆구리에 막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옆구리에. 이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이제 뒷감당 안 돼요. 뒷감당. 여기 펼쳐나가가지고 뒷감당 안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또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하면 또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넣어주고 어떻게 하실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으면 왜 성공을 못하겠어요? 다 하지.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1년 2년 하다 결국 되도록이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된다니까 다시. 여기 옆구리 다 나중에 죽게 돼요. 내가 바라는 것들 제대로 관리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맥을 나로부터 좌우 두 줄로만 내리시면서 그 핵심 인물들과 함께 뛰는데 같이 리크루팅 다니고 같이 동행하는 거 괜찮습니다. 네임백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냐면 레그를 탈 때 스폰서와 함께 다녔어. 스폰서와 함께 다녔는데 스폰서의 인맥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스폰서가 갈 때 이렇게 또 파트너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같은 가는 길이었다든지 내지 등등 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폰서의 인맥을 리크루팅을 했어요. 리크루팅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달리는 사람과 함께 갔겠죠. 여기 누군가와. 그러면 이분이 같이 가서 이 사람과 동행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 자기 인맥을 리크루팅 했는데 요 분이요. 스폰서가 약간 뭐 반팽이일 수도 있고
아직 레그 타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나이가 먹어서 눈이 나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명단을 줬는데 이 여기다 홀랑 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이 스폰서가 동행되는데 또 누구랑 만나면 또 여기다 홀랑 다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되지 이리로. 이 사람과 동행했으니까 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누군가가 동행하면 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우측으로 막 빠집니다. 이 스폰서의 인맥이. 그래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스폰서가 돌봐달라고 그래요. 스폰서한테 돌봐달라고 그래요. 자기는 나타나질 않아. 이 사람이 나올 때. 이 사람과 함께 뭘 해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스폰서한테 돌봐달라고 전화를 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을 배웠는데도 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아주 고지식하면 성공해요. 고지식하면. 그리고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스폰서하고 상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나한테 기회가 오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직급자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자기가 직급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 이런 분이 오토판매사가 될까요? 안 돼요. 어느 세월에 될까요? 어느 세월에? 네. 오토 팀장 가고 그 이상 가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희가 이제 너무 움직이지 않는 어떤 분들을 이제 깨우는 일을 좀 했어요. 숙제를 줬습니다. 숙제. 어떤 팀이 있었는데 이분이 판매사로 승급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직급 유지에 감이 없어. 직급 유지를 승급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유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를 안 하려면 계속 리크루팅 하면서 막 조직이 뻗어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사실 유지 안 할 일이 없겠죠. 근데 그냥 감이 없어. 승급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겠다. 이거 침체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그래서 특별 케이스로 그냥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젝트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긴장감, 어떤 그 숙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결국 애텀에서 자리 잡지 못하니까 좀 도전해 보시라고 했어요. 도전. 그래서 숙제를 드렸는데 이분이 직급을 유지하는 겁니다. 직급 유지. 직급 유지의 숙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문 판매 회사 아니죠. 영업회사 아니죠. 네, 그래서 자유롭게 된 좌우의 직급을 짜 내려가면서 점수를 해 내려가면서 계속 멤버십을 보강하면서 오토가 되는 길이지만 그 길로 가기까지 단축시키기 위해서 숙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갔다가는 본인이 유지라는 건 없습니다. 네,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 조직을 깨워야 되는데 깨울 일이 없어. 직급 유지에 감이 없으니까 이분이 점수를 해요 안 해요? 매출이 없어 매출이. 그러니까 여기 매출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감안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급을 유지할 거니까 이번 차에 꽁지에 30만 점씩 4번 정도를 불을 지를 수 있을 정도로 120만 피를 판매하세요. 그랬어요. 판매하는 일이 아니지만 이번 달에는 도전을 해서 좀 팔아보세요. 그랬어요.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기로 했고 여기 중간에 있는 또 중간 이제 리더가 하나 있어요. 이분은 기존 사업자죠? 기존 사업자. 기존 사업자니까 고객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비자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70만 포인트를 팔아서 옆구리 싹 따먹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맞춰준다. 따드시라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 꽁지에 초보자인데요. 초보자인데 좀 약간 무거운 짐을 줬어, 사실은. 다른 데서 영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30만 피씩 2번 60만 포인트를 팔아 오시라고 했어. 파는 일은 아니지만 좀 팔아 와봐라 그랬어. 하도 안 움직이니까 조직이. 이렇게 계속 안 움직이다가 여기 이거 다 말려서 죽습니다. 누가 나와도 붙어있지를 못해. 점수 하나가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팔아오세요.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직급을 유지하시는 분은 꽁지에 30만 피 넣어줄 수 있죠. 팔아서. 네. 30만 포인트를 넣을 때 이분이 30만 포인트를 팔아서 넣을 때 여기 꽁지에 있는 신규 파트너한테 여기에 30만 포인트를 팔아서 한번 맞춰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 이분한테 한번 또 여기 해서 맞춰 드시라고 했어요. 이분이 또 여기다가 또 30만 피 하죠. 팔아서 30만 피 넣을 때쯤에 또 한 번씩 따드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이 승급하고 유지를 못했던 분이라니까. 유지가 이루어졌는데요. 저 마감하고 나서 점수를 보고 제가 놀랬어요. 유지하려면 이분은 이쪽이 대실적이었거든요. 이쪽이 대실적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쪽만 살려내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 소실적을. 근데 소실적조차도 여기다가 어떤 기운을 주지 않으면 살아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마감하고 나서 몇 PB가 나왔을까요? 아니 평상시에 PB가 없어서 250만이 안 되니까 도전을 시켰는데 250만까지만 하지 이걸 또 넘치게 됐더라고. 넘치게.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그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250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270만으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네. 이분이 70만 포인트 팔아라 했더니 130만 포인트를 팔아왔어요. 130만 포인트를. 이분은 약간 덜 팔았더라고요. 네, 약간 덜 팔았는데 이분이 어차피 4번 하는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좀 넣어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2번 타고 이분도 3번 이상 타고 4번 탔네요. 130만 개를 팔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팀이 270만 포인트로 직급 유지를 했더라고요. 도전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하나씩 소비자가 산다고 생각해서는 어느 세월에 될지를 몰라요. 초반에 몇 개월 동안에는 정말 목숨 걸고 방판사원처럼 열심히 좀 소비자를 만들어봐라. 이거를 계속 만약에 6개월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일은 방문 판매는 아니지만 뭐처럼? 방문 판매 사원처럼 매일 뭐 하래요? 매일 출근해서 조회를 통해서 뭘 받아요? 동기부여를 받고 비전을 받고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래요? 1차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1차 미팅. 1차 미팅은 누가 해요? 내가 매일 3명 이상 회장님은 10명 만났다고 했죠? 매일매일 만나서 어떻게 해요? 1차 미팅에서 매일 3명 이상 만나서 어떻게 해요? 만나서 뭐 하래요? 뭐를 해요? 만나서 뭐 하래요? 애토를 전달하겠죠? 그래서 2차 미팅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계속 이런 분들 만나서. 2차 미팅은 센터로 초대해도 괜찮고 스폰서와 미팅을 잡아도 괜찮고 2차 미팅, 3차 미팅을 끌어내는 거예요. 센터 초대하고 스폰서하고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일과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일을 6개월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내 좌우 구물이 튼튼하게 짜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계속 초대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 약하니까 매일매일 여기서 비전 내가 다 안다고 유튜브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조회를 해서 비전을 계속 받아야 돼요. 어제 헷갈리는 일이 있었으면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또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소공자들의 강의를 듣고 또 다시 나가서 이런 미팅을 끌어내고 또 이런 스폰서들과 연결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6개월 정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좌우 구물을 튼튼하게 짜줘야 돼요. 오늘 하루 쉬고 내일 하루 쉬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좀 강행군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달성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도전했다가. 그런데 못했더라도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고객을 흔들어서 깨웠을까요? 안 깨웠을까요? 깨우게 되죠. 숙제가 생기면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만날까요? 네. 안 만날까요? 만나요. 그냥 집으로 들어갈까요? 스폰서하고 약속을 했는데 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표를 더 넘겨버렸더란 얘기죠. 이걸 아마 6개월 반복하시면 그 팀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 명이 뜻을 합쳐서 팀플레이를 해서 이번에 3명이 팀플레이를 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합류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찾아져요. 그 안에 또 한 번씩 수당 타먹는 사람이 나오고 꽁지꽁지에 또 생깁니다. 그러면 3명이 했던 걸 4명이 하게 되고요. 4명이 했던 걸 5명이 하게 돼요.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위에 있는 직급자, 이 사람들이요. 점수를 안 해도 자동이 되는 거예요. 부재경영이 됩니다. 부재경영. 네, 자동 라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다가 또 그 밑에 사람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이런 일을 반복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내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오는 부재경영.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경영이 이루어져. 돈이 들어와.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파트너와 함께 팀플레이하면서 협력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분은 이거를 모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의의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달성을 못해도 분명히 거기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쪽에 그 경영을 한번 해보시고 내 미래, 내 사업을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에 주제를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내 사업의 미래를 예측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업만 계속 하고 있다가는 여러분들 사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똑같고요. 2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반드시 100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수도 없이 밑에서는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미래는 없습니다. 애터미가 아무리 쉬워도 초기 3개월, 초기 6개월을 정말 목숨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미래는 없어요.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미래 모습 상상이 오세요? 네. 느낌이 오세요? 네. 나는 1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 거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센터장님한테 조찬 모임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꿀물을 담그면서 물어봤습니다. 센터장님은 1년 후에 꿈이 뭐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1년 후에 꿈. 그랬더니 이런 꿈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꿈인지를 알아야 돼요. 센터장님이 1년 후에 너무 빠른 꿈을 꾸시더라고. 그래서 1년 있다가 그렇게 할 거냐 그랬더니 본인 여태까지 너무 고생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1년 후에 그렇게 내가 그런 꿈을 꾸면 안 되냐는 거야. 1년 후에 멋있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1년 안에 빨리 만들어내셔야 돼요. 빨리 만들어내셔야 돼요. 1년 안에 만들어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봤던 스폰서들이 좀 멀리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꿈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꿈에 연료를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꿈이 자꾸 약해지면 동기부여를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연료가 뭡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꿈이 자꾸 약해지면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줘서 연료를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꿈을 향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초청 강의죠. 초청 강의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그 교환 강의가 이루어져요. 저희가 이제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우리 박병환 총장님 산하에 있는 스타마스터인데 로열 클럽이세요. 로열 클럽. 그래서 저희가 교환 강의를 통해서 내일 그분이 아침 조회를 오실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김정선 스타마스터시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는 수요 깜짝 특강이 있습니다. 깜짝 특강이 있는데 우리 센터에 영 리더이신 자칭 영 리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영 리더이신 28세 금명환 팀장이 요즘에 물이 올랐어요.